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저는 지금 되게 이상한 차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 이상해요. 묘해요.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바로 지프 랭글러 4xE입니다. 이 차가 이상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많이 시승했고 이미 시장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구동하는 자동차라고 해서 뭐 딱히 이상할 건 없거든요. 그런데 지프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프는 사실은 내연기관으로 영원히 갈 것 같은 느낌의 차였어요. 사실 뭐 이런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체성이 되게 정확하고 그리고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이기 때문에 이거 내연기관 말고 이걸 전기차로 어떻게 구현할까, 이게 되게 상상이 잘 안 되고 궁금한 차 중에 하나였는데 지프 랭글러 4xE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원래는 272마력에 한 40.8kgm를 내는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어요, 랭글러에는. 그런데 여기에 전기 모터를 추가를 해서 총 출력이 375마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바퀴를 굴리는 그런 모델이 된 거죠. 배터리는 뒷좌석 아래에 들어있어요. 차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낯선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지프 랭글러에서 이런 느낌이 나네, 뭐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시동을 딱 걸면 엔진이 돌지 않아요. 그냥 전원 누르는 느낌입니다. 사실 모든 하이브리드 차가 그렇죠. 처음에 프리우스가 나왔을 때 이거 약간 냉장고 같은 느낌이 난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자동차가 가전제품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IT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그때가 최초였던 것 같아요. 지프 랭글러도 그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딱 시동 버튼을 누르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그냥 조명만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전기 모터에서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행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내주는 거죠. 시속 30km가 넘어가면 이런 소리가 잦아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 이렇게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익숙한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같이 쓰는 거. 다음에 이세이브는요,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을 주로 돌리면서 배터리를 최대한 아끼는 모드예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모드는 그 반대죠. 전기모터만으로 구동을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모드로 한번 달려볼까요? 일렉트릭 모드로 달려보면요, 총 주행거리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32km 정도 됩니다. 출퇴근이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전기모터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왕복이 가능하다, 그런 계산이 나오고, 전기모터만 굴려서 이동을 할 때도 이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되게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조용하고. 제가 지금 지프 오버랜드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지프에는 지금 두 가지, 랭글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잠깐만요, 일단 달려볼게요. 지금 한 70km 정도 이상 달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전기 모터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랭글러인데 이 상태로 오프로드를 가도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100마력 정도를 전기 모터에서 추가를 해주고요. 토크는 그렇게 세지 않지만 이 상태로 웬만한 임도 같은 거를 통과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차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80km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릴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풍절음이 들리고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오긴 해요. 구동 진동이라거나 구동 소음 같은 게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조용하니까, 엔진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다른 전기차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처음에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이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완충 상태에 이제 기름도 가득 차 있을 때 630km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는 폭스바겐의 디젤 모델을 탔을 때, 투아렉 같은 거 기름통 큰 디젤 모델 있죠, 그럴 때 이제 진짜 넉넉하게 달릴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 2박 3일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계속 타고 다녀도 지금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나와요. 이 랭글러에서 기름을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이게 지금 공인 연비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km 정도 되니까요. 이게 일렉트릭 모드랑 이세이브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타다 보면 이것은
되게 새로운 개념으로 랭글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eSave 모드로 달려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밤에 뭐 코드를 꽂아놓고 기다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랭글러를 타면 분명히 숲을 찾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조차도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 오버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랭글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해요. 2025년까지는 계속 매년 이런 전동화 모델을 내놓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완전 전기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아마 모델별로 계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에요. 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랭글러를 제일 처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발표를 한 거죠. 작년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미 뭐 올해 판매 분량이 12,000대 정도였는데요. 12,000대 다 팔렸고, 한국에 출시한 대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딱 80대였어요. 80대 올해 물량이었는데 그것도 다 팔렸습니다. 지프를 소개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랭글러도 그렇고 레니게이드도 그렇고, 뭐 이게 에디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막 소개를 하면서도 죄송하지만 이 차는 이제 다 팔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지프 랭글러 4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는 사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물량이 뭐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는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요. 지프 랭글러 2.0L 4기통 엔진이 들어있는,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는 모델은 6천만 원대잖아요. 이 4x2 모델은 8천만 원대입니다. 무게도 좀 다릅니다. 이 4x2가 한 200kg 정도 무겁습니다. 배터리 무게겠죠? 전기 모터의 무게일 테고요. 내연기관 원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 모터를 보태고 배터리를 실은 그런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도 살짝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프 랭글러를 탈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온로드를 달릴 때도 오프로드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속 방지턱 하나를 넘을 때도 마치 오프로드에 있는 되게 큰 바위 하나를 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신이 나죠. 이 차가 도시에서 욕구불만을 시달리고 있구나, 주말에는 꼭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랭글러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4x2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넘을 때도 이 차로 오프로드를 가면 어떻게 될까, 약간 과학자 같은 개념으로 도전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전기 모터만으로 험로를 주파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차는 트레일 웨이티드 배지를 이미 달고 있기 때문에, 트레일 웨이티드라는 건 지프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구동 성능이라거나 도하 능력이라거나 진입각과 탈출각, 그러니까 차체가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를 주파할 수 있느냐, 최저 지상고,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까지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트레일 웨이티드 배지를 달았다는 건 지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기준을, 오프로드 주파 성능을 다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겠죠. 트레일 웨이티드는 굉장히 빡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지프가 전동화에 대처하는 방식인데요. 정체성을 흐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80대를 출시를 했을 때 그게 일찌감치 완판이 됐다는 건 이 지프가 비즈니스를 꾸리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점점 뾰족해지면서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잃지 않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 확대해가면서 더 많은 대중을 확보해가는 그런 브랜드가 있죠. 사실은 뭐 대중 브랜드나 럭셔리 브랜드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브랜드의 캐릭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에 더파크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더파크는 어떤 브랜드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막 규모를 키워서 이제 몇십만이 되는 채널을 지향하느냐, 물론 스케일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캐릭터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식은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머리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인기 많을 거야,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차 안에서 달고나를 한번 먹어볼까, 뭐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프를 타고 캠핑을 나가서 달고나를 해먹는다 막 해서 제가 막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해외 시장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솔직해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프 같은 자동차를 탈 때 이런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 영향 중에 하나죠. 어떤 차는 평가의 대상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엄격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뭐 어쩌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프를 탈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프를 탈 때는 지프가 권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로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을까, 뭐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프가 쌓아온 헤리티지의 결과일 테고요. 지프를 사랑하는 분들이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겠죠. 80대를 출시했을 때 그게 다 팔렸다는 것이 이 지프라는 브랜드를 방증하는 겁니다. 따져보면요, 사실 머리로는 이 차를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랭글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연기관 사시면 돼요. 내연기관 랭글러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오버랜드에 파워탑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버튼으로 소프트탑이 열리는 모델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시승하고 있는 건 파워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딱하죠. 이거는 레고처럼 이렇게 분리하는 모델인데요, 조금 더 편안하게 풍경을 안으로 들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버튼 하나로 지붕을 열 수 있는 랭글러가 참 낭만적이고 좋겠죠. 저라면 그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선택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얼리 어답터로서의 끓는 피, 호기심, 그리고 지금 시대의 랭글러가 어떻게 전동화 시대에 대처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 완성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이 차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지프 랭글러는 또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성이 두드러지는 차이기도 합니다. 캠핑이라는 건 혼자서, 둘이서, 혹은 내 가족과 함께 떠나서 의식주를 해결하겠다, 단 며칠이라도, 그런 각오가 돋보이는 레저이기 때문에 지프는 굉장히 개인적인 모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지프가 올해 되게 많이 팔아서요, 랭글러하고 레니게이드가 판매를 견인한 두 모델이 되었습니다. 10,000대 이상, 그래서 10,000대 클럽이라고 보는 얘기를 하는데, 10,000대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그런 예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와 지프의 캐릭터가 만나서,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이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화된 시대일수록 밖으로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고요. 여행이 되게 어려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국적인 체험, 좀 더 새로운 체험을 하려면 역으로 이 도시에서의 모험심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랭글러 이상 떠올릴 수 있는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G클래스가 있지만 가격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합리적인 오프로더랄까요? 그리고 합리적이면서도 헤리티지와 스타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프로더로서는 뭐 랭글러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집에서 출발해서 일렉트릭 모드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아까 한 18km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6km 남아있고요, 배터리는 10% 남아있다고 나옵니다. 이 정도에서 eSave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eSave 모드를 바꾸면 내연기관을 적극적으로 돌리면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겠죠. 차는 조금 막히고 있고요. 이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도 eHybrid라는 앱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도 참 재밌죠. 엔진이 4kW 정도 돌면 배터리는 마이너스 4kW 정도,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조금 주행을 하면 엔진과 배터리가 같이 돕니다. 엔진과 배터리가 힘을 주고받는 그 플로우도 되게 부드러워요. 지프에서 부드러움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 역시 전동화 시대가 주고 있는 굉장히 이색적인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기판도 살짝은 변했습니다. 왼쪽에는 RPM 게이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기 모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바늘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아날로그고요. 가운데는 속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드, 뭐 블루투스, 하이브리드 정보, 오프로드에서 롤링과 피칭을 그 각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이 있고요. 배터리 전압을 보여주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는 거, 제가 미국 차 시승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그랜 체로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참 인색해요. 이게 뭔가
싹 막 커브드 디스플레이 막 이렇게 해서 선명하고 크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데 좀 작아요. 그리고 이 그래픽 디자인에도 조금 인색해요. 그런데 눌러보면 너무 예민하고 되게 잘 작동하고 이것도 역시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럴 때 기분 좋죠. 지금 방지턱을 살짝 넘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유쾌하고 재밌게 발랄하게 그렇게 넘을 수 있죠. 어드벤처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프 랭글러를 타다 보면 일상을 소화하면서도 오프로더를 꿈꾸게 되고, 그리고 서울 시내를 달리면서도 어떤 임도를 상상하게 만드는 게 이 랭글러의 너무나 큰 매력이에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릴 때는요 되게 넘치는 힘으로 전혀 모자람 없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스무스하게 달릴 일인가? 랭글러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이 승차감은, 그리고 이 주행 감각은 지프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기대했던 적도 없는 수준의 주행감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30km로 떨어지면 또 이렇게 소리를 내주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디오 세팅은 제가 그랜드 체로키 L에 그 맥킨토시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맥킨토시 오디오를 들어봤을 때도 저음의 공간이 너무나 커서 제가 한 서너 칸 정도 낮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프의 세팅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맥킨토시가 사운드 시스템 공급을 하더라도 차에 맞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프 랭글러 오디오도 들어보면 제가 설정을 저음을 한 4칸 내리고요, 중음도 조금 내려놨어요. 심지어는 이거를 제로 세팅 혹은 여기에서 저음을 더 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날지 좀 궁금해집니다. 야외에서 이거를 문을 다 열어놓고 지붕도 다 열어놓고 들으면 거대한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느낌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넓은 캠핑장에서 우리밖에 없을 때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제가 좀 욕구불만이 좀 쌓였나 봐요. 자꾸 뭐를 상상하게 돼요. 정말 넓은 공간에서 기분 좋은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에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는 채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각자의 캠핑을 즐기는 거죠. 같이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서로가 방해는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간섭할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평화와 소속감과 안정감, 모험, 이런 키워드들을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랭글러는 이게 재밌는 차예요. 뒤를 봐도요, 참 뭐랄까, 이 거대한 스피커나 이 지붕이나 이런 거 보면 빨리 이거 떼고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떠나고 싶네요. 여기까지. 더 이상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또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프 랭글러 4x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